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예전에 힐링캠프였나? 프로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경규가 사회를 보죠? 근데 이제 한 번은 법륜 스님께서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진행자가 법륜 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스님, 우리는 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다 보니 왜 태어난 걸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모든 존재함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라는 말에 우리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특별한 어떤 존재성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들리잖아요. 그런 건 없죠. 지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해요?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의지는 있는 거예요. 존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질문이 반은 타당하고 반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님께서 왜 태어났냐라는 질문은 태어남 이후의 질문이다. 그러므로 그 질문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질문은 에고의 질문이니까. 그럼 에고의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든 존재함들이 목적 없이 존재할까요? 이 존재함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 에고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나라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텅 빔의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일단 나의 입장에서 관찰되어지는 외부적 존재 말고 나의 입장에서 바라봐지는 나를 한번 봅시다. 그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나는 왜 존재할까요? 에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모든 의도,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저런 사람 되고 싶어, 나 이런 건 행복해, 나 이런 건 싫어, 좋아, 이렇게 막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에 욕망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욕망을 쫓는 그것이 이제 존재 목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욕망을 보자고요. 싫은 걸 쫓을까요? 좋은 걸 쫓을까요? 분명히 좋은 걸 쫓겠죠. 싫은 거는 자제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왜 좋을까요? 왜 싫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좋아할래, 나 이런 거 싫어할래 라고 스스로 의지를 가진 적이 없단 말이죠. 그냥 싫어, 그냥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왜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다 보니 그 삶의 목적을 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어남 이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에고의 것이라는 뜻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그걸 왜 좋아하니? 몰라? 이래 되는 거예요. 몰라. 좋아하니까 난 그걸 추구할 뿐이야. 좋아하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나는 그걸 위해서 살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까르마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가 까르마가 그러하니 그걸 좋아하는 거다. 그렇다면 질문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까르마가 그러한데 왜 그게 좋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좋아하는 까르마가 있다 쳐요. 한 사람은 우유를 좋아하는 까르마야. 우유를 좋아하는 까르마를 가진 사람에게 커피를 갖다 주면은 안 먹어요. 우유를 갖다 주면 맛있게 먹어요. 반대로 커피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까르마를 가진 사람한테는 커피를 좋아하겠죠. 근데 왜 좋아하냐는 거예요. 까르마 때문이 아니에요. 까르마는 그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이에요. 근데 그 선택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좋아한다라는 그 마음은 까르마를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까르마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난 이렇게 생긴 걸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필름이라고요. 그런데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 좋은 걸 쫓는 의지, 그거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왜 행복을 왜 추구하냐는 거지. 다른 말로 내가 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요모양 요꼴로 태어났냐 이 말이지. 난 왜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냐는 거지. 왜 내 앞에 있는 나무가 존재하며 바람이 존재하며 천지자연 삼라만상이 왜 존재하냐고. 에고적 입장에서는 여긴 답을 절대 할 수 없죠.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존재하는 그 의지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향한단 말이에요. 자, 좋다라는 거는 좋은 걸 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향한다는 거예요. 끌린다, 향한다, 향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에너지의 소통입니다. 생명의 소통. 생명은 생명을 향합니다. 생명의 존재는 생명력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생명의지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것이 생명의지예요. 이 생명의지가 나타난 거예요. 자, 생명의지가 왜 나타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요? 일단은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모습이 모든 생명체들의 모습이고 생명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굳이 이 모습 안 띄워도 되잖아요. 그죠? 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고, 왜 산의 모습이어야 하고, 왜 우주와 탐나만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자, 나라는 존재 왜 태어났을까? 이것이 천지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이유하고 똑같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자, 꽃이 왜 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필까요? 왜라는 것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목적과 원인. 목적을 두고도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원인을 두고도 왜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적과 원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의지예요. 원인은 목적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원인, 그리고 내가 존재하여 뭔가를 향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이 원인과 목적은 나라는 걸 놓고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지로 흘러요. 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의지를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목적이 같습니다. 자, 목적이라는 것을 놓고 답변을 못한다면 원인을 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바로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향한 생명력의 작용성이 이런 삼라만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왜 태어났냐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은 뭐다요?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생명력의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 모양이어야 되는가? 굳이 왜 사람의 모양이어야 되는가? 일단은 쭉 쪼개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원자, 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원자를 보죠. 원자 보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 전자에 따라서 원자가 이제 정해지죠. 핵을 보게 되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고 해요. 더 쪼개게 되면 무슨 쿼크다, 어떤 힉스 입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전부 양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양자 도대체 뭘까요? 이게 물질일까요? 물질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색으로 경험되고 질감으로 경험되고 경험의 영역입니다. 이게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의 어떤 최초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은 원자가 있을 텐데 원자를 더 보게 되면 에너지의 상태인 겁니다. 에너지의 상태를 일러서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 성질을 띠는 거죠. 그 성질에 맞춰서 또 분자를 이루게 되고 그 분자에 따라 물질적 상태를 갖는 겁니다. 물질의 특성을 갖게 되고요. 물질적으로 경험을 한다 이 말이죠. 물질이라는 그 무언가가 존재함이라는 기보다는 바로 에너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최초의 모습은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모습을 보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양자를 얘기할 때 쌍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하죠. 왜? 생명력은 A에서 B로 흘러요. 가만히 있는 게 생명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움직임이라는 거는 벡터, A에서 B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움직임은 상대성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저기로. 이 상대성의 움직임이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이제 원자를 형성하게 되고 분자를 형성하게 되고 물질화로 경험적 영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물질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모양들이 그냥 단순하게 원자 분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자연의 형상을 띨까요? 바로 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의식이 물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의식일까요? 의식에 의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체성을 갖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남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생리적인 작용성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 마음적인 어떤 그 의지에 의해서 여자라고 하는 어떤 체성을 갖는 물질화가 형성됐을까요? 아니면은 그 물질화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 마음이 형성됐을까요? 이걸 둘러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작용성이라는 모습으로 하나인 거예요. 근데 왜 남녀로 또 존재할까요? 그러면 바로 A에서 B로 흐르는 생명의 작용성, 이 상대적 작용성, 근원에서 보면 A와 B는 둘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움직임에서 바로 개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단위에서는 그런 물질화를 이룰 수 있는 원자가 형성되고 분자가 형성되고 물질화가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런 물질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작용성을 갖기 위함인 거죠. 어떤 모습, 어떠한 에너지의 작용성, 어떤 의지, 우리는 뭘 원하죠? 바로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물질화 상태로 있어서 아무 생각도 없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마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왜 일어났냐는 거죠. 이거 이유 없이 일어났다. 어떤 목적 없이 일어났다. 그 목적은 모르겠지만 원인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생명이 생명으로 흐르는 생명력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양한 까르마를 쓰고 다양한 의식활동을 통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세세한 것을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떠한 모습, 어떠한 까르마의 모습,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한결같이 생명력을 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 근원의 생명에서 시작하여 근원을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개체성을 쓰게 되고 그 개체성은 곧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성 속에서 근원을 향하는 의지 속에서 온전히 근원적인 생명의 소통을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인간이 팔이 왜 2개고 눈이 왜 2개고 그거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3남한상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생명이 생명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태어남이 형성됐어요. 이 태어남은 바로 생명을 향합니다. 근원적 생명을 향합니다. 그 근원적 생명과 하나 되고자 합니다. 그것을 인간관계성 속에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 속에서, 형제 간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 생명의지입니다.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왜 태어났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신불, 신, 하나님, 절대자로 표현될 수 있는 근원적 생명의지자의 창조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지가 우리의 존재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이 신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가 부처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신성과 부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이 언제나 신의 사랑으로, 부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생명력 넘치는 나다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